결혼 준비라는 건 정말 결혼할 마음과 결혼할 사람인 게 다인데 너무 다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30대 남녀들이 요즘에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결혼을 못하고 있고 나이대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 지금 뭐 헬조선, 뭐 한국이 어쩌고 결혼이 힘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할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고요. 아무리 못해도 반은 하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힘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도 맞다. 이제 그것도 좀 꼭 생각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근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슈가 될 뿐이다. 결혼이 힘들어진 이유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50%나 결혼을 하지만 50%나 또 결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경제적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갑도 그렇고 막 준비를 다 해서 다 갖춰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주변에서는 어떻다 하더라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춰지지 않으면 결혼을 자꾸 미루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혼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결혼 준비 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남녀 기준은 뭐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진짜 결혼 준비는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이게 기본인데 그거 없으면서 자꾸 결혼하기 힘들다. 뭐 준비가 안 되었다. 있니 결혼할 사람?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 준비라고 하면 뭐 진짜 뭐 집도 있으면 좋고 차도 있으면 좋고 번듯한 직장도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결혼 준비라는 건 정말 결혼할 마음과 결혼할 사람인 게 다인데 너무 다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준비 뭐 있겠어요. 결혼할 사람이나 있니? 이거부터 묻고 싶다. 대표님 결혼하셨나요? 안 했어요. 전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결혼정보회사 대표님이시면 거기서 골라서 모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결혼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히 회사의 비즈니스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이런 거 안과 선생님이 안경을 끼고 라식 수술을 하는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치과를 갔었는데 교정 전문 치과였는데 원장님 교정 안 하시고 치아 다 삐뚤삐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저랑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을 위해서 남녀가 꼭 준비해야 하는 거 한 3가지 정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자친구 있니? 남자친구 있니가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고. 근데 여기서 이상형이 낮다 높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만나고자 하는 이성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성과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상대방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난 이제 앞으로 잘 살 것이다. 그런 마음과 정말 비전이 있으면 되는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여성분들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결혼할 사람과 그런 뭐 자존감 이런 게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상형이 까다롭다면 이제 다 갖춰야죠. 자기가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만약 이상형이 내가 높아, 이상형이 높다는 기준은 현실의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을 찾는다던가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분들도 나는 조건 안 보는데 외모만 보는데 그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나이만 보고 외모만 본다고 하는 건 보는 거고 내가 바라는 이성상이 까다롭다면 뭐 집도 있으면 좋고요. 좋은 차 타시면 좋고요. 직업도 좋으면 좋죠. 근데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외모 관리기 때문에 제가 외모를 관리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좋은 이성을 만나고 싶을 만큼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갖추면 갖출수록 다 좋죠. 뭐 외모 지금 얘기 또 해주셨으니까 남자는 특히 이런 건 좀 관리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뱃살 관리, 처진 엉덩이와 뱃살을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남자는 어깨 넓으면 여자들이 다 뭐 마른 사람한테 멸치라고 하는 건 말라서가 아니고 어깨가 좁고 말랐기 때문이고요. 키가 크고 가신 분들도 배 나와도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푸근한 스타일 좋다. 어깨가 넓으면 다 이게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깨 넓기가 쉽지 않죠. 운동 열심히 해야죠. 부인님 어깨 넓은데. 근데 작가님도 어깨 넓으신데요? 좁진 않다 정도입니다. 아유, 넓으면 그 정도면 그럼 충분하다. 여성분은요? 여성분들도 외모 관리 하셔야 되죠. 본인 나이처럼 보이는 거면 안 된다. 관리해야죠. 본인 나이보다 더 어려 보여야 되나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먹고 있는 30대 분들은 외모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이성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성상이 까다롭지 않으면 남자친구만 있고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다 결혼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상형이 높다면 외모 관리 하셔야 되고 본인도 직업 좋으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남자분들이 이제 결혼정보회사까지 찾아왔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나이와 외모가 가장 중요한 4가지 중 2가지였으니까 굉장히 외모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정보회사니까 뭐 피부는 어땠으면 좋겠고 몸매는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할 것 같은데 혹시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좀 있나요? 뭐 피부 안 좋아도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성을 안 본다라고 하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귀여운 스타일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또 키 크고 화려한 스타일 좋다고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이러나 저러나 예쁘면 돼요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외모? 스타일을 따지긴 하지만 그냥 누가 봐도 예쁘네 하는 분들을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만날래요 하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남자는 역시 곧 죽어도 10대, 20대, 30대 다 외모가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현실이다. 현실이라는 거. 사실 본인도 그러면서 또 예전에 뭐 소개팅, 미팅 같은 거 해볼 때 지금 과거를 추억해보면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모 안 중요하다 하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있는 분이지 외모가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 너무 예쁜 사람을 찾진 않아. 이거지만 못생겨도 좋아. 못생긴 사람이 좋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내신 책에서 연애나 결혼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고. 이게 이제 각자의 눈높이만큼의 사람이 아닌 자기보다 나은 사람 찾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요. 나은 사람 찾아도 되는데 어리면. 여성이 어리면. 나은 사람 찾을 수 있죠. 본인이 학생이라도 뭐 직업 좋고 능력 좋은 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기준은 30대 이상이 지나갔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대 여성분들은 나이 차이를 최대한 적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33살이건 30살이건 37살이건 30대까지요. 막 이렇게 줄여버리고 그러면 자기가 눈이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린 여성분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원하지 않는 약간 그렇게 돼버려서 30대 중반, 중후반의 분들이 서로 니즈가 다르다. 그 나이 때 분들이 결혼이 쉽지 않은 게 있군요. 아니 나이만 보면 괜찮거든요. 나머지 다 보니까. 그러면 눈높이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될까요? 이게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할 때 남자든 여자든 예를 들면 이제 대표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맞는 게 예를 들어 그냥 등급이 있다 칠게요. B인 사람이 예를 들어 있다면 B를 맞춰주면 좋아하나요? 아니면 싫어하나요? 뭔가 눈높이라고 하면 저는 저랑 비슷한 사람을 딱 연결이 되면 서로가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만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서로가 비슷한 사람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안 하는 경우는 자기가 그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메타 인지가 일단 눈높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랄까 눈높이를 맞춰 드리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막상 소개해주면 이 사람이 저를 만나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만난들? 또 싫어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막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부족한 프로필의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정도는 주변에도 많아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훅 건너가서 또 좋은 사람을 해주면 이 사람이 저를 만나요? 왜요? 어쩌라고. 저 안 그래도 그 연결되는 시청자분들 이제 인터넷에 제가 댓글을 몇 개 봤는데 나 결정사 가입한 여자인데 소개받는 남자들 스펙 장난 아니라서 소개팅 나갈 때마다 주눅이 듦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나요? 많아요. 실제로 본인이 외모가 좋으면 프로필이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한마디로 나이가 어리고 그쵸. 이쁘신 분인데 너무 후덜덜한 분이 그 정도로 원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막 하면 괜찮으니까 만나시라고 하죠. 사실 남자분들 프로필 좋은 분들은 너무 많아요. 남자분들 그렇게 널렸어요? 너무 많아요. 프로필 좋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 현타 와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왜 그럼 여자분들은요? 프로필이 좋다는 기준은 남자분들은 프로필이 좋으면 저희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자분들은 프로필이 좋다는 기준 안에 이게 자산도 많고 학력도 좋고 막 집안도 좋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더 나은 남자를 원하니까. 뭔가 조금 확실하네요. 그냥 남자는 어쨌든 뭔가 외모 좀 있고 그다음에 학력이라든가 자산이 좀 많으면 확실히 위로 올라가는 좋죠. 거고 여성분은 외모와 나이가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자기가 프로필이 너무 좋은데 외모만 볼게요. 해주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분들 가끔 있지만 거의 없다.
이거 되게 공감되는 지금 인터뷰하면서 공감되는 댓글인데 결혼정보회사의 포인트는 나보다 상위 레벨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수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하면 돼. 진짜 저게 네. 이게 정답 같은 거네요.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제발 요 기준이면 세상에 결혼정보회사 없어지겠죠. 근데 그렇진 않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편하게 만난다. 나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편하게 소개받는 기준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눈이 하늘에 가 있으면 좀 힘들어지죠. 그리고 나이에서도 공감되는 댓글 뭐였냐면 남자는 냉혹한 게 결정사고 여자는 덜 냉혹한 게 결정사이다. 물론 어린 나이 기준. 아, 지금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와닿는데요. 나이가 이제 들수록은 여자한테 냉혹해져요. 아, 들을수록. 나이가 그래서 여기 어린 나이 어릴수록은 여성한테 훨씬 더 간대하고 나이가 이제 40대 쪽으로 갈수록 여자한테 냉혹해지죠. 어떻게 보면 둘 다한테 별로 안 좋지만 많을수록 여자한테 조금 더 냉혹하다. 조금 더 아니고 훨씬 냉혹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뭐 임신과 출산 이런 쪽과 또 그렇죠. 관련되기 대신에 때문인 거겠죠. 어린 여성분들은 훨씬 더 남자분들이 냉혹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결국 합치면. 댓글이 너무 직접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ATM기가 되어줄 수 있느냐가 결정사에서 제일 중요함. 아마 이 의미는 현실적인 조금 매너 있는 용어로 바꾸면 자산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처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남자요? 네. 자산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봉이든 한마디로 안정적인 직업, 고연봉인데 안정적인 직업을 약간 선호하는 댓글 같아요. 저 댓글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여성분들이 저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건 부정적인 시선, 뭐 결혼정보회사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요즘 결혼 외함 하면서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굳이 결혼해서 왜 내가 따박따박 돈을 줘야 되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아래서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너무 그렇진 않다. 행복하다.